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미디어 탈곡기 22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아니 이쯤 되면 고정 멤버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장님과 청년회장을 기다리고 있을 많은 미디어 탈곡기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총회가 내일 사실 총회예요. 민원연 총회여서 지금 사실 저희 이장님이나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가장 안 바쁜 제가 자꾸 지나가는 애를 자꾸 불러서 땜빵으로 지금 넣고 계시는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저희 이장님이나 청년회장님이나 자리에 돌아오실 거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요. 오늘까지만 조금 힘드셔도 헬륨가스 먹은 목소리를 들어달라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유 왜 그러십니까? 네, 저는 지나가는 안학리 역할을 맡은 민원연 기획부장 유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목소리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고요.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럼 바로 미디어 스크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이 뭔가요? 첫 번째 소식은요. 많은 그 애청자분들도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고민하실 거예요. 지금 YTN 사태. 지금 YTN이 좀 계속 길어지고 있죠. 그 최남수 며칠 회장. 됐죠? 49일이 됐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지금 오늘 나온 기사는요.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의 기사입니다. 네. 드디어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YTN 사태에 직접 중계하겠다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이 노조와 사장 최남수 사장 간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서 이 방통위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중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있었죠. 이거 어떻게 계속 방치할 거냐. 그런데 그게 방통위가 이거는 방통위가 나설이 아니고 아직 한 발 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YTN 파업이 49일째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규제기관의 수장으로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심정으로 엄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그러면서 말한 게 기본적인 입장은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방통위가 개입할 수 있는 지금 장치가 없어서 계속 예전에 기존의 입장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이 사태가 너무나 심각해지니까 더 이상은 이제 규제기관의 장으로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는 지나치게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개입하겠다, 직접 중재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지 네. 뭐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죠. 근데 우선 너무 파업이 장기화되고 서로 갈등이 커지고 이렇게 방치한다가는 진짜 YTN이 망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 그런 것이 있고요. 네. 또 어제 그 최남수 사장의 그 과거 불륜설 뭐 이런 것들까지 미디어에서 기사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나오면서 정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YTN 사태가 어떤 뭐 정말 엄정한 중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쨌든 그 중재자로 개입하기로 한 만큼 빠르게 해결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YTN 방송이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중재한다는 거는 최남수 사장 그냥 간다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선 속단하지 말고 방통위가 어떤 식의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중재안을 내려고 하는 건지 좀 정확하게 지켜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심위가 지금 계속 심의를 하고 있고 네. 그 결과를 또 저희가 매주 전달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저희가 넣은 심의가 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 네, 관련해서 네. 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이게 저희 아마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탐사보도 7.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TV조선에서 새로 만든 미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때 당시 이제 성범죄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을 그 주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몰카 그러니까 불법 촬영 그 관련된 범죄 몰카 영상을 그냥 내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블러 처리를 해서 뭐 실제 영상 가지고 네, 뭐 일부를 그렇게 내보낸다던가 아니면 뭐 직접 뭐 이렇게 설치하는 뭐 그런 막 이런 재현을 한다던가 막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는 네, 영상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녁 종합뉴스나 아니면 채널A도 저녁 종합뉴스 이런 곳에서 성범죄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되게 사파를 이상한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합뉴스 7 TV조선 같은 경우는 집단 성매매 알선자하고 그 참가자의 경찰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가면을 쓴 채 침대에 앉아있는 여성 주변에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 화사파. 아이고. 이런 걸 한 거예요. 이건 제가 넣었던 심인데 그러니까 그냥 계속 상상력을 자극할 뿐 아무런 사실상 효과가 없는 그 장면을 그러니까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말로 전달을 하면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막 성매매 참가자는 이제 가면을 쓰고 있고 가운데 이게 침대에 앉아 있고 남자들이 막 상반신 벗고서 이렇게 둘러싸 있고 막 이런 되게 자극적인 장면을 사파로 굳이 방송에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채널A 뉴스A 같은 경우는요. 특정 기업 그 여직원 사내 성폭행 논란을 다루면서 뭐 이렇게 남성이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쓰다듬는 모습 재현 같은 거를 되게 집요하게 보여줍니다. 맞아요. 그거는 네. 예전에도 우리가 심의 많이 넣었었는데 아직까지 안 바뀌어졌어. 그때도 계속 그랬는데. 네,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이드라인 안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과도하게 재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그러니까 표현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심의를 할 때 이번엔 이 안에 위원들이 구체적인 한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자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다고 해요. 이런 내용들을 심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심의 규정으로는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그걸 좀 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지경인 거예요. 지금 네. 이게 그래서 그냥. 지금 그런 것들을 심의 넣는데 결과가 어떻게 자, 됐습니까? 이제 결과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TV조선 탐사보도 7 같은 경우에는 몰카, 그러니까 그 불법 촬영 네. 그 장면을 블러 처리해서 그냥 내보냈다고 했죠. 그 정도 수위의 이제 문제적인 영상을 보여줬는데 권고가 나옵니다. 행정지도에 끝났다. 권고가 뭐냐면요.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벌점이 없다는 거죠. 네. 전혀 타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범죄 사실을 그거 그냥 성 쪽 말고도 규정에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맞아. 공익적인 맞아요. 그런 이유가 없으면 범죄 사실 CCTV 사용 이것도 사실은 다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다 넣었는데 너무 관행적으로 다 돼서 그렇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칙대로 지금 심의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주죠. 행정지도가 나왔군요. 네, 행정지도가 나와버렸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화장실 몰카를 그냥 보여준 건데. 네, 그래서 지금 몰카라는 용어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범죄라는 느낌을 좀 희석한다는 느낌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이 정도면은 사실 요번에 새로 꾸려진 방통심의도요. 지난 방통심의하고 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고 이게 지금 성범죄 보도 문제가 최근에 되게 불거졌고 미투보도 관련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살펴보겠다. 우리한테 신고를 해달라라는 입장도 그렇죠. 공식적으로 밝혔다면서요. 그러면요. 더 보여줘야 됩니다. 신고를 했을 때 정말 제재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신고해봤자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면 방송사한테 실질적인 타격이 아무것도 안 되는 벌점도 안 되는 그런 행정지도 이런 것만 나오면 넣는 사람만 피곤하지 이걸 못 알아 넣습니까 진짜. 애 나왔던 거 화났습니다. 네. 진짜 이걸 넣는 그렇죠. 순간에 제 시간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셀프 시민하고 있고 말이야. 네, 정말 너무 황당하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한 3년 전에 이거 똑같은 거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허벅지 만지면서 올라가는 그거 성폭력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그 영상을 계속 내보낸 거예요. 차에서 남자가 여자 그 허벅지에다가 손 넣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재현해서? 그 재현된 화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 사건에도 넣었다가 다른 사건에도 넣었다가 뭔 사건만 있으면 그 영상이 계속 나와서 제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심의를 넣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징계가 아마 굉장히 솜방망이라고 하는 징계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고쳐지고 지도해라, 행정 지도해라, 우선 알아들었다 한 다음에 계속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반복률, 재범률 해가지고 강력하게 때려야 되는, 때린다는 말 너무 강한가요? 그래서 강력하게 내리쳐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걸 근거해서 좀 강하게 그러니까 강하게 제재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그것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는 가이드라인들 규정으로 따져봐도 명백하게 문제인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도 이 정도를 내리는데 가이드라인 탓할 상황은 사실 아닌데 뭐 만들겠다니까 그건 잘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번에 새로 꾸려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아마 이분들이 그 예전에 했던 그 관례, 전례, 뭐 규정 이런 것들에 그 예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걸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반복됐다면 강력하게 하고 하는 이런 조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더 많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 문제 방송들 뭐 문제 언론들을 좀 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죠. 같이. 계속 시민을 넣으면서 지치지 마시고 시민을 넣고 하면서 아래다가 그런 얘기를 좀 더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권고는 정말 방송사한테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은 처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권고가 쌓이면은 법정 제재로 간다거나 이런 기준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의견 제시 권고 내는데 한 5번 받았다, 3번 받았다면 넌 이거 주의. 왜 권고하다가 안 들으면 주의를 해야지. 맨날 권고만 하면 누가 그 권고를 듣겠어요. 심의 규정도 계속 이제 보강하고 가이드라인도 새로 만들고 이걸 심사하는 위원들, 심의하는 위원들도 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심의위원회가 우리 미디어 탈곡계에 열심히 매번 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털리죠. 네. 심의 결과가 근데 매번 다 충격적이긴 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국제신문 발행인 지광스님 2007년 MB의 뇌물 3억 전달 한국기자협회 기사입니다. 지광스님이 MB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거는 그 전에 이미 나온 보도잖아요. 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서울 능인선원 주지인 지광스님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스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고 인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도를 갖고 온 이유는 이 사람이 국제신문 발행인이다. 이것 때문에 더 갖고 온 것 같아요. 이미 지광스님은 본인이 MB에게 줬다 이 얘기를 이미 진술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요구가 있었고 당선 축하금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줬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지광스님을 찾아가 돈을 직접 건네받았으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광스님 측 역시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수표는 안 되니 현금으로만 달라고 해서 3억 원대의 현금을 건네줬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국제신문 발행인이기 때문에 이제 마땅하지 않다. 언론노조가 이 국제신문의 대주주인 지광스님은 즉각 국제신문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퇴진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지광스님이 뇌물을 줬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장로가 스님에게까지 돈을 도대체 안 받은 데가 어디냐? 이것은 종교의 화합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MB가 정말 많은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은 다음에 뒤로는 불교 탄압 엄청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불교 신자들이 너무나 그 탄압 때문에 오히려 그 이명박에게 돌아선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명박 전 이 사건을 통해서 뭐 국제신문의 그 발행인이 지광스님이라는 것도 이제 알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온 곳에 사방에 모든 곳에서 이걸 받았구나. 정말 알뜰살뜰 뭐든지 다 쓸어 담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정말 각하라는 말이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안 잡혀갈까요? 왜 안 잡혀갈까요? 소환된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꾸 이제 포토라인에 서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자들은 또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제 가고 싶다. 그분에게 질문하고 싶다. 이런 욕구를 정말 뭐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기자라면 현장 기자라면 다 느끼는 욕구죠. 그럼요. 최고 권력자인데. 내가 가서 저 셀럽에게 저 문제가 된 셀럽에게 질문하고 싶다. 당당하게 물어보고 싶다라는 네. 욕구는 전 정말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기자협회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이 1년 새 노하우 쌓인 법조기자들 MB 초밀착 취재. 네, 이겁니다. 그래서 MB가 요번에 14일 날 조사를 받기 위해서 중앙지검 청사에 나왔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취재 풍경을 쓴 기사예요. 근데 이날 법조기자들이 정말 벌떼같이 새까맣게 몰려들어서 취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근접 취재, 비근접 취재, 기자실 이렇게 딱 나눠져서 정말 바짝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론까지 띄워줬다고 해요. 아 진짜? 네. 되게 일사불란하게. 네, 아주 일사불란하게 취재가 됐고 집에서 나와서 여기 청사까지 오는 것까지 그걸 드론을 네. 쭉 하고 그다음에 검찰 브리핑도 막 거의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두 차례 다 중계할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근접 취재 인원은 사실 제한이 돼 있죠. 안전상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남은 기자들은 막 기자실에서 TV로 막 그 장면을 지켜보고 밤늦게 이제 기사를 쓰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번 소환에서 기자 한 명이 이 전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들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비뽑기를 16개사가. 네, 16개가 지었는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운이 좋게 뽑혀서 아. 질문을 할 자격을 얻었대요. 근데 그 매체가 어디냐? TV조선 아이고. 한송원 기자라고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TV조선이라도 질문하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궁금한 사안이거든요. 그 옆에 있던 그분 네. 한 분만 딱 있던 그분이죠. 네, 그분입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100억대 뇌물행위 모두 부인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표로 나온 거죠.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저 사람 뭐지? 왜 저 사람만 옆에서 질문하지? 그러니까. 저 사람 누구지? 그죠. 이렇게 다 궁금한데 그런 과정이 지금 이 기자협회보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 한 명만 사실 기자 정신을 지녀서 취재를 했던 게 아니라 나도 하고 싶어 다 난리가 났는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들어야 될 질문도 못 듣고 막 혼란만 이제 약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제비뽑기로 정하자 공평하게 딱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뽑힌 게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당시에 이제 현장에 있던 기자들 말로는 굉장히 이 전 대통령이 위축돼 있었다라고 하고 그 답변 사실상 기자 질문에 대해 답변도 이제 못한 상황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게 언제 제목 자체가 노하우가 쌓였다고 했잖아요. 네. 이 기자들은 그럼 어디서 노하우를 쌓았느냐? 우리 또 다른 대통령이 법원에 검찰과 법원에 자주 이제 출입을 하셨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 기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뭐 올해 이렇게 법조 그 기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1년 새에 전직 대통령 2명의 소환 장면을 현장 취재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역사적인. 정말 역사적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인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혼란은 비교적 적었고 취재 여기는 뜨거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저는 그런 부분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전에, 한 네. 2년 전에, 3년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왜 질문하지 않냐 기자들아. 니네 왜 질문 안 해? 우리 궁금한데 니네 마이크 들고 있으면서 우리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병우 소환될 때 우병우도 자기 기분 나쁜 질문하니까 째려봤잖아요. 네가 감히?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1년 사이에 법조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구나. 질문을 하는 거구나. 하라고 나는 그래서 있는 기자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 이제 어떤 그 설령 대통령이어도 이제 질문하고 취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노하우가 쌓였다는 식의 이런 기사로 풀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 이 사람의 비리가 정권 차원의 어떤 그럼요. 세력 차원의 문제가 되면은 질문을 좀 자제를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 사건, MB 사건 같은 경우는요 개인 비리라서 다들 마음을 놓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자들이 질문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안 한 건 아니죠. 사실 위축되잖아요. 주변에서 다 질문을 안 하고 또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아니죠. 질문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부터 자기 왕따되고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분위기인 거죠. 그쵸? 그게 누르는 거죠. 분위기인 건데
뭐야 강압이지. 분위기 강압적인 아니고.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다 질문을 하고 맞아요.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나도 할래 해서 제비뽑기 지원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MB 취재는 어쨌든 매체를 가리지 않고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 기자협회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하지만 실제 보도 결과를 모니터해봤더니 TV조선 보도는 보도량이 상당히 적었죠. 네, 그건 사실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배현진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출근을 하는 데 있잖아요. 네. 포털 메인 사진에 배현진 앵커가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께서 떠 계시더라고요. 자유한국당. 네, 클릭했죠. 네. 그랬더니 이제 인터뷰를 한 거. 내가 왜 왔는가. 나는 이제 언론의 다양성과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었으나 지킬 수 없어서.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떠내려가지만 난 살아있기 때문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저항했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 자기 연민이 정말 입에서 밖으로 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요. 그런데 여기 인터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죠? 어떻게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죠. 어떻게 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배현진이 뭐라 했냐. 제가 이제 MBC에 있는데 MBC 선배 기자가 와서 권유를 의사를 어떤지 물어봤고 그래서 자기가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자유한국당 실무진 측에서 이제 타진을 좀 해왔다. 그래서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MBC 기자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브로커가 있나요 안에? 자유한국당 아니 뭐 기자라고 들어가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았고요. 그 기사에는 뭐라고 선배예요? 나왔냐면 MBC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선배로부터 자유한국당 입당 제의를 처음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그렇다고 했습니다. 해도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라고 해도 MBC 구성원 안에 자유한국당 입당 브로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미디어 오늘이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미디어 오늘의 제목 MBC 선배가 한국당 입당 제의 배현진 잘못 나간 것 이렇게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요. 미디어 오늘 기자가 딱 그걸 보고 이거 물어봐야겠다. MBC 브로커가 있나? 물어봐야겠다 해서 그 배현진 그 당협위원장이 송파에 가가지고 이제 간담회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네. 거기에 갔어요. 그 현장에 간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 갔죠. 가가지고 이제 딱 지켜보고 있다가 끝나고 딱 나오는데 그 MBC에서 그 선배가 그 제안을 한 거예요. 사실 선배가 그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제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제의를 하신 건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이요. 배현진 그 위원장의 답변이 이게 막 논란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냥 어떤 이런 식으로 그냥 의중을 한번 누르신 거고요. 본인이 직접 누구한테 직접 제의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의중을 물으신 거고요. 본인이 직접 제의를 받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뭔 말이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기 그 기자도 본인이 직접 제안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네가 본인 아닌가요? 이런 거지. 약간 지금 약간 당황한 것 같죠? 그래서 진짜 제가 영상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돌아보면서 생각해본 결과 여기서 말한 본인은 그 MBC 선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BC 선배가 직접 자유한국당에서 한 제의를 자기가 그 사람이 받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분이 혼자 자의적으로 제 의사를 물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야 이거 자유한국당 갈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놀린 거 아니에요? 너 자유한국당이나 가라. 한 100번을 제가 반복해서 들어보고 생각해본 결과 배현진 입장에 빙의해서 해본 결과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계속 이제 미디어 오늘이 그 기자가 MBC 기자가 입당을 제의를 한다는 게 좀 언론의 독립성으로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말씀이 잘못 나간 것 같고요. 뉴스원 인터뷰가 잘못 나간 거예요? 아니요.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밝게 웃으면서 차 타고 싹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미디어 오늘이 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근데 뉴스원에서 사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삭제됐습니다. 없어졌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기사가 잘못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배현진이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자기는 맨 처음에는 그냥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고 사실대로 얘기한 거죠.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지금 아니 사실대로 아니면 자기 상상해서 말한 건 더 웃기지. 말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죠. 말실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입당하게 되셨어요? 선배가 자유한국당에 너가 입당하는 건 어때? 이렇게 물어봤고 제가 그러면 거기서 고민하고 응하게 됐습니다. 엄청 겸손하게 자기가 추천받은 걸로 이야기한 거죠. 자기는. 그런데 이게 말하고 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선배 뭐 자유한국당 브로커야? 이렇게 얘기되면서 논란이 된다고 딱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생각을 한 거죠. 그 답변을 아무 말을 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받은 것 같진 않고요.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고 차 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 뉴스원에 연락했다. 이거 잘못 나간 거다. 이건 왜곡될 여지가 있으니까 지워달라 해서 지워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뉴스원에서 오보를 인정해야 되네? 그냥 지우면 안 되죠. 사실 그거는 만약에 누가 봐도 그렇게 왜곡되게 쓴 거면은 악의를 가지고 썼거나 오해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정정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당사자가 뭐 그것까지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나요? 아니 뭐 자기가 말실수했다라는 거는 오보가 아니라 말실수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뭐 그냥 빼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집에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내 말실수다. 내 말실수고 내가 말 잘못 나온 것 같고 그게 아마 의중이 잘못 전달된 것 같고 우리도 인터뷰하다가 그 부분은 뭐 빼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오보 처리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어때 주목할 거냐? MBC에 있는 자유한국당 브로커. 누굴까? 그러니까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MBC 선배가 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언론과 정치에 대한 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안 서 계신 분이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 놨다 하는 그게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으로 보기엔 마땅치 않다. 얼마 전까지 송파 을의 주민이었던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제 지인들이 송파 을에 있다. 같이 우리 이렇게 말하면 지 엄마 부대들이 송파에 있다. 물론 몇 명 되지 않지만 네. 분명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그 배현진은 그 간담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정말 새로운 자기는 이 송파 을에만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운 선거 문화 어떻게 정말 선거 운동할 수 있을지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를 어제 밝혔습니다. 정말 지켜볼 일입니다. 저희도 정말 죽을 각오로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지켜봐야 되는구나. 그렇게까지. 알았어. 그러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한겨레 편집국장이 사퇴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양상우 한겨레 대표이사가 21일 오후 한겨레 임직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하고요. 사실 처음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로 계속 설득을 했지만 뜻을 꺾지를 못했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후임국장을 지명을 해서 편집국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요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이제 그만뒀을까, 어떤 사유였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국장이 밝힌 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미디어 급변 시대에 안팎의 난제를 풀어야 할 한겨레 편집국장한테 반드시 필요한 혁신과 열정과 의지가 내가 취임 초만 못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래서 좀 더 나보다는 좀 더 혁신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충만한 사람이 새 국장이 돼서 한겨레의 어떤 변혁을 이끌었으면 한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한겨레가 되게 복잡한 환경에 있죠. 여러 가지 과도기에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한겨레뿐만이 아니라 여러 매체들에게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한겨레한테는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그런 혁신은 나 말고 이제 더 의지가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뜻을 밝힌 것 같은데요. 이재훈 그 편집국장은 그 한반도 정세 관련돼서 전문 기자라고 이제 평화나 이런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전문 기자인데 지금 그 기사에 보면 양 대표의 말에 따르면 현직국장 그만두지만 그 일선으로 들어가서 자기에게 마땅한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네,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전 기자도 굉장히 좋은 기사를 많이 냈고 한 기자인데 이 기자가 다시 자기 일선으로 돌아가겠고 더 훌륭한 그 후임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뭐 어떤 상황이 있었던 돌아가셔서 뭐 그렇게
좋은 기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빨리 새로운 편집국장이 와서 이런 혼란한 시기를 잘 극복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보도는 미디어 오늘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의 낙하산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일. 미디어 오늘 김도연 기자의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사장 선임을 둘러싼 파행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한참 됐습니다. 지난 12일에 원래 최종 사장 후보 선임이 돼야 됐었는데 그게 무산됐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반발의 핵심은 서울신문 사장을 청와대가 이미 낙점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고광헌 전 한겨레신문 사장이다. 그러면서 이걸 입장을 서울신문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의심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낙점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사주 조합이 나온 내용에는요. 그 성명서에 대한 이야기, 성명서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사주 조합의 성명서에는 청와대의 기억행정관 이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기억행정관을 지목하면서 모든 사태를 일으키며 서울신문을 혼란과 적폐의 공간으로 밀어넣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기억행정관은 서울신문 사장 선임의 내용은 VIP에게까지 모두 보고됐다는 식으로 서울신문 및 구성원들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미 이 사람으로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마라는 식의 말이 나온다면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아래서 사장 선임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람을 지목했대.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야지라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고 그것이 서울신문의 사람들, 구성원들을 우롱하고 있다. 부적절하다. 청와대가 정말 낙점했냐?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지목된 그 고 사장 후보도 청와대와 그 만났다는 이야기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서울신문 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개혁을 위해서는 대주주의 지원이 필요하다. 근데 대주주는 지금 기획재정부 정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담보 같은 것들 아니면 내가 이제 혁신하겠다는 이 나의 의지를 지지해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와대와 이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서 이제 나는 서울신문에 나온 그 사장 후보 가운데서 공모한 사람 중에 가장 개혁적이다. 그래서 정부 지분을 갖고 있는 언론일지라도 저널리즘 가치를 시대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자기의 그 언론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신문을 세우겠다. 이런 의지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신문의 그 사주조합은 서울신문 전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사주조합이 만장일치로 선택한 사장 후보에게 청와대가 우회적으로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면서 청와대가 서울신문에 왜 낙하산 사장을 꽂아 내리려고 하느냐. 이건 문제다 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요. 그런 적 없다. 낙하산 사장 꽂아 내린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계속 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보통 서울신문 같은 곳에서는 낙하산이 여태까지 계속 반복이 되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더 큰 상황인 거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낙하산까지는 낙하산이라고는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건 아니고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접촉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한 상황인 거고 여기를 이런 그 협의 과정조차 이제 내부 구성원들은 낙하산인 것이고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또 나중에 어쨌든 이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거를 불식시키려면 우선 기억행정관이 발언을 한 건 사실이고 서울신문 사람들에게 사퇴 압력하고 이게 개인의 생각인지 정말 청와대 보고체가 올라갔는지 이 부분이 규명돼야 된다고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오버한 거다. 그럼 바로 물러나셔야지 이제 그 행정관은 부적절한 행위로 그리고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이 후배 기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월간조선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TV조선 기자 성폭행 사실을 월간조선이 단독을? 네,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부의 문제를 계열사들이 다 이렇게 붙어서 보도해주면 좋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이것 관련해서 단독 보도가 이제 나오고 아침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다른 이슈를 얘기하고 이 페이지를 열려고 보니까 기사가 삭제되어 있네요. 네, 삭제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는 그게 구글에 남아있는 그 페이지, 그러니까 기록, 캐치처럼 남아있는 그 페이지를 통해서만 지금 현재 기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기사가 나오자마자 미디어스랑 미디어오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그 보도로만 흔적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이거를 낼 거면 제대로 내던가. 아침에 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단독으로 내지 않았어요? 예, 단독 붙여서 냈는데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의문이긴 한데요. 일단 뭐 사실관계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요.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는 취재를 좀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요, 이 부장이 이날 TV조선에 사표를 제출했고요. 22일 사표를 제출했고 TV조선도 바로 이를 수리를 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표 제출이 미투 운동, 여성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이 미투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그리고 미디어 오늘에 이제 이 부장이 자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뭐 입장을 물었을 때는 그냥 퇴사 사유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 이름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분이죠? 뭘로 들어보셨죠? 최순실? 그렇죠. CCTV? 그렇죠. 비선실세 최순실이 박근혜 의상 챙기는 그 CCTV, TV조선 단독. 그 영상을 입수해서 10월 25일 날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 한겨레, JTBC뿐만 아니라 TV조선도 하나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런 단독 보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순실 특종으로 유명한 기자인데 이제 부장이었는데 요건으로 해서 어쨌든 사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인 것이고요. 미디어스 기사에 따르면요, TV조선 측이 밝힌 입장은 사표를 아직 수리하진 않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미디어스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미디어오늘은 일단 수리를 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고, 두 개 달라요 지금. 미디어스는 확인해봤더니 아직 수리는 안 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사표 제출한 것까지는 맞아요. 네,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얼마 전 조선일보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기사들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노조 안에서도 조용한 곳에서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것의 일환으로 같이 뭐 그런 운동이 진행되다가 나온 건지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왔다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가 바로 확인했는데 방송 진행하는 중에 기사가 없어지고 이런 일이 지금 돼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새 1시간도 안 됐는데. 네, 그렇죠. 1시간 안에 나왔다가 들어가 버리죠. 기사가 그냥 없어져 버렸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어 스크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미디어 스크랩을 한 다음에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넘어가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정신이 좀 없어서 거짓말이고요. 사실은 보고서를 다 마무리를 못해서 오늘은 발표된 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바로 댓글 읽기로 넘어가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야, 또 오늘도 여전히 유민지 부장님에 대한 그 방송 찬사, 내용 에 대한 어떤 호평 이런 것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기존 활동가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일각이라니? 어서 찌라시들이 하는 얘기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일각에서는 어디서 왜곡해 지금? 배나 활동가 너무 모니터를 많이 하더니 안 좋은 언론 보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트러스트노우님 눈을 반짝거리는 이모티콘을 붙여주신 다음에 오늘도 유민지 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첫 문장입니다. 지금 이것만 보이신다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서 다음 줄 이봉구가 누구였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일각은 실체가 있는 일각이다. 여러분, 이거 대박이다. 저도 이봉구가 보고 싶습니다. 청년회장 이봉구. 그렇게 하면서 봉탄이를 기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민지 부장님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트러스트 노원님은 근데 베나베나 활동가의 열혈 지지자가 아니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분이 갈아타실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언론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트위치를 끌고 와 예를 들어주시는 분은 세상에 우리 부녀회장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 개인 취미가. 이분이랑 배나 활동가랑 그 트위치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군요. 저는 어제 사실 이게 어제 방송 듣고 하신 거잖아요. 아, 배낭 활동가 여기서 트위치를 끌고 오다니 저도 나는 모르는데 이 생소한 것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끌고 오다니 했는데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레이니 치세님도 첫 문장이 유민지 부장님의 진행이 너무 재밌습니다. 야, 사람으로 하여금 빠져들게 계속 듣게 되는 마력의 목소리세요. 조작의 냄새가 납니다. 네. 아닙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음악 깔아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의심하시는 겁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남자 패널이 그리워본 적은 처음이네요. 이봉 활동가님 빨리 돌아오세요 하셨어요. 네, 이거는 저는 사실상 마지막에 넣은 것은 예의상 넣은 것이다. 저에 대한 예의상 아니죠.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앞에 다 하다가 이제 차 이렇게 생각이 나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정말 왜곡과 이런 아예 다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래서 뭐 유민지 부장님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이봉우 활동가 목소리도 보고 싶고 다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레이니 치스님이 다른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배현진 전 앵커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어머니 시 표현을 쓰자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김영희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대목이 지금 MBC 노조는 편향되어 있고 언론사 내부부터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 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공영노조 그쪽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이분의 말이 정말 내 마음 같아서 그냥 빙의 돼서 읽는다면 댓글에 이게 댓글입니다. 제 마음 아니에요. 빙의한 거예요 그냥. 진짜 웬만하면 특정 사람을 향해서 내가 욕을 안 하려 하는데 이건 진짜 라고 하는 제 마음이 아니라 그분 이 댓글 쓰는 레이니 치스의 마음을 제가 빙의해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쁠 수가 있는지 모니터 화면 속 사진을 보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미령곰탱님 거 또 읽어주시죠. 네, 어제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유민지 기획부장님 오시니 새로운 코너도 신설되는군요. 이정일 PD가 자꾸 그것이 알고 싶다 음악을 쭉 깔면서 왜냐면 그 음악을 깔면서 여러분들 잠깐 숨 쉬시라는 얘기죠. 내가 너무 빨리 얘기하니까. 하지만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비트 찍어주는 거죠. 이러다가 PD님 포함 5인 방송되는 거 아닌가 기대되는군요. 그런데 베나베나 활동가님이 지적하셨듯이 유민지 기획부장님의 마이크 목소리와 실제 목소리가 차이가 엄청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듣기에는 아직도 헬륨가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2차. 이건 2차 가입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부적절해서 안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어제 방송에 대한 네이버의 해명이나 셀프심이나 연세보도 관련된 거 정말 잘 듣고 그런 평가를 다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봉봉 선임 활동가분은 다음 주에 올 수 있다는 거 하지 말자. 이거 잘라주세요. 네,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댓글도 이렇게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건 약간 공지인데요. 저희 민원련에서 포럼을 개최합니다. 어떤 포럼이냐면 기자단 존재 이유는? 이라는 질문을 하는 포럼입니다. 저희가 오마이뉴스 그리고 한겨레 등의 기자단 배제 사건으로 인해서 기자단이 대체 왜 필요한 거냐. 이럴 거면은 사실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사회적인 어떤 의문점들이 많이 공론화됐잖아요. 취재를 더 잘하려고 만든 기자단인데 오히려 기자단이 걸림돌이. 그렇죠.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이런 문제를 아마 한번 지적해보고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바로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그럼 정말 기자단의 의미가 뭐고 정말 필요한 것일까라는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이게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한테는 미리 또 보도자료를 돌리고 취재를 많이 와주십사 하고 얘기를 한 상태이고요. 사회는 이제 김 처장님이 보시고 오마이뉴스 그 법조팀장 직접 나오고요.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 그리고 정수영 성균관대 연구교수 박용구 상지대 교수 등이 나와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취자분들도 어떤 내용이 토론되고 얘기되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거 맞습니다. 2시여서 오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 라이브로 이거를 바로 방송을 나중에도 보실 수 있고 또 그 중간에도 보실 수 있게 전달 드리려고 하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또 나중에 정리를 해서 어떤 결과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또 라이브로 들으시는 거는 번거로우실 수도 있잖아요. 금요일 날에는 요거를 팟캐스트로 올려서 한 회차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저 어린이 방송 리액션을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힘이 되네요. 네, 그래서 내일은 방송이 저희들이 출연하지 않고 기자단 그 존재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 과정을 팟캐스트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편대지라는 또 영상으로 업로드하는 그 컨텐츠가 있잖아요. 요거는 안타깝지만 이번 주에는 올라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총회를 진행하는데요. 이게 사실 좀 여기에 여러 명의 활동가들이 투입이 돼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느라 별도의 영상 제작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이번 주에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회를 통해서 미래년 1년 이제 방향도 결정하고 회원분들의 소리도 듣고 하는 거니까요. 더 멋진 미래년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아쉬워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